가만히 놔뒀습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가 또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랐다. 트럼프는 봉쇄 안 따르면은 무력 대응, 미군 경고 방송을 개시했고요. 동시에 예수 안긴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와 동시에 4월 말까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 높다. 그와 동시에 이란 공격 중단, SNS 직전에 원유, 선물, 대규모 거래 포착. 트럼프는 전쟁을 돈으로 생각한다. 제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레바논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회담을 좋게 성사시키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되돌림은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조금의 되돌림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는 그리드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 애매한 종목들의 부분 매도를 실행했는데 다 매도한 거 아니고요. 약간 부분 매도 차익 실현을 챙겼습니다. 원래 주식은 내려갈 때 공포를 딛고 초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 환희를 약간 뒤로 한 채 초분할 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요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요때부터 이렇게 사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추세 추종 매매자도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 좀 더 싼 가격에 사고 오를 때마다 약간씩 덜어내면서 이 과정에서 확보한 그 현금으로 또다시 나중에 요렇게 되면은 또 초분할 매수 요렇게 하는 게 그냥 제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다. 푸드앤콜옵션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0.73. 요것은 무엇이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0.70 내지 0.60 요 정도면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온다고 하면은 현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분할 매도의 구간으로 강력하게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US100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장에서도 약간 오르고 있네요. 통상적으로 이 최고점 부근은 강력한 저항이 되는데 살짝 비비고 있는 모습. RSI는 72, 지수가 RSI가 70 넘었습니다. 굉장한 과열이다. V자 반등, 이런 미친 각도. 저점 대비 15% 올랐습니다. 이때도 4월 달에도 저점 대비 요때는 한 30% 올랐었네요. 하지만 이때는 낙폭이 훨씬 컸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지수 상품을 매매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스타일은 전 이미 다 사놨거든요. 어느 정도 사놓은 상태고 원래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뭐 더 많고요. 당연히 공포에 패닉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 것보다 이미 갖고 있었던 게 더 많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제 스타일은 그냥 즐겨요.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잔고는 늘어난다. 더 올라가면은 뭐죠? 요 검정색 라인. 요 검정색 라인 안드로메다 라인이다. 여기까지 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야겠죠. 빅테크도 많이 올랐고 빅테크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구글 신고가 부근 마소는 이제 굉장히 사요나라가 아니고 이제 사요나라 마소 차트가 좋아졌어요. 마소 홀더분들께 석고 대제를 드리고요. 마소 사요나라. 애플은 애플이 지금 상당히 불리시해졌습니다. 51선 뚫어내어서 애플 신규 매수 가능하다. 아마존도 거의 신고가 레벨 아주 좋아요. 메타는 201선 약간 저항을 받는 모습. 그래도 메타도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차트. 넷플릭스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201선을 돌파해냈다.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팔랑티어는 사요나라. 테슬라는 하방의 채널 돌파를 했습니다. 51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테슬라 좀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러한 구간에서 테슬라를 갖고 있었고 본주의 평단은 여기에요. 여기 183달러. 최근에 여기서 약간의 TSLL을 초분할 매수로 좀 샀었고 전체 물량이 다 양정이 됐어요. 일단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왜 도대체 다 오르니까 사려고 합니까? 항상 매수는 좀 쌀 때, 쌀 때 좀 사야 된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굳이 여기서 갖고 있는데 굳이 불타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올라가면은 어차피 잔고가 늘어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또 불타기를 하면서 혹시나 모를 조정이 오면은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자.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약간의 부분 매도 정도 해놓고 여기서 계속 오르면은 잔고가 늘어나니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재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이뤄냄에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수일권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낙수 효과로 중소형 주들한테 뿌려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뭐라고 했죠?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사도 늦지가 않다. 왜냐? 중소형주는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4848이니까. 중소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 이제 양자 섹터가 추세를 좀 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죠. 3일간의 미친 상승 한 50% 올랐습니다. 호재가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인 진전이 발표가 됐어요. 큐랩 등 양자 플랫폼 파트너십, BMO 등
금융 섹터 양자 전략이 확대됐고요. 엔비디아가 양자 AI 아이징이 공개됐고요. 펀더멘털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가 증가했어요. 투자 자본 이익률이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그 이익률이 올라가는 중이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51선 돌파하자마자 급등, 바닥에서 살짝 턴 어라운드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201선을 뚫어내면은 미친 급등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랠리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20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뭔가 추세적으로 201선을 돌파하면은 라스트 용솟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상용화나 에러 보정 진전이 계속되면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됩니다. 현재는 나스닥이 불리시 해짐으로써 뭔가 기대감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접근을 하더라도 단기 매매로 해보는 게 좋겠죠. 채널을 그었을 시 굉장히 고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뚫어내었고요.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갈 수 있다. 왜냐? 굉장히 지금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오를 때 추격 매수는 위험한 선택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 협상이 잘 안 돼서 또는 미사일을 쏴서 장중에 순간적으로 주식들이 급락을 할 때 그 눌림목에서 잡고서 약간의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자가 3개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QBTS 그리고 4등주인 실스큐 있습니다. 실스큐는 아직 거의 출발의 초입에 있다. 근데 어쨌든 1등주인 아이온큐가 가야 나머지 리게티나 QBTS, 실스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현재 지수 상품 이미 웬만큼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수 상품은 굳이 여기서 강력하게 불타기나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어차피 4848 해야 되는 중소형주로 잔잔바리를 먹어보는 작전이 좋지 않겠느냐. 채널을 긋고 상단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말고 눌림목을 줬을 때 좀 사볼 수가 있는 것이죠. 리게티도 좀 채널을 이렇게 긋고 살짝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다. QBTS도 채널을 긋고 살짝 눌러줬을 때 살 수가 있다. CLSQ도 채널을 이렇게 긋고 살짝 눌러줬을 때 사볼 수가 있겠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나는 공격적이고 단기 대응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온Q 2배, IONL, 리게티 2배, RGTU, QBTS 2배, QBTX 활용할 수 있겠죠. 2배 레버리지. 본주의 무빙을 보고 2배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고 2배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하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에서 초분할 매수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데이터 센터 코어 이브가 급격하게 1등으로 출발했었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좋으니까 2, 3등주가 같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열릴 수가 있다. 아이렌 2등주죠. 채널을 긋고 약간의 눌림목이 오면은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다. 이때도 채널에서 계속 갈 것 같았지만 눌렀다가 한번 간다. 눌렀다가 간다. 그런 식으로 눌림목을 활용하면서 가야 되지. 급등할 때 불타기나 따라잡으면 안 된다. 불타기를 하더라도 눌림목에서 해야 된다. 아웃플라이 디지털 51선 뚫어내었고 현재 요런 게 눌림목입니다. 만약에 계속 간다고 하면 눌림목을 줬다가 간다. 다시 눌림목을 줬다가 간다. 어디까지? RSI의 과열 구간까지. 요런 과열 구간. 과열 구간이라면은 RSI의 70 이상이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나스닥이 RSI 70 이상이고 현재 과열이고요. 그래서 불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유 물량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약간의 부분 매도하고 가라. 나스닥이요. 그리고 엠러빈도 있습니다. 상승 채널이 그려지고 51선 돌파 불리시하다. 저번 상승기에서는 201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201선 근처까지는 조금의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데이터 도구 보안 관련주죠. 얘는 4등주다. 아직 출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1선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코어 이브나 아이랜 등의 1등주, 2등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온다면 데이터 도구도 따라갈 것이다. 약간의 보초병 정도, 소액 정도 띄워놓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추격 매수 가능한 데이터 도구.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나고 보면은 참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내릴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22년 하락장인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급락의 구간에서는 초분할 매수 최악의 상황에서 하락장으로 뭐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버티면서 초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스타일로 항상 내릴 때는 초분할 매수 그리고 오를 때는 불타기 올인 하지 말고 즐기자. 그냥 우리가 주식을 원투데이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죠. 여기서 만약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안드로메다 한번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모르는 거죠 아무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냥 즐기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불타기는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는 약간의 분할 매도 그리고 낙수 효과를 바라고 중소형주의 4848하는 단기 매매 해봄직한 구간. 테더의 도미넌스는 살짝 내려주는 모습. 코인은 이러면 좀 좋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확실한 호재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121선 내려오고 있고
한 번 터치는 해줄 것 같아요. 터치를 하고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은 이제 미니 불장 시작.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무대행이라고, 무대행이 뭐냐면은 계잡주입니다. 밈코인인데 살짝 오늘 급상승을 해주고 뭐 살짝 수익 들어가서 테스트 매매하고 한 20% 수익을 냈습니다. 뭐 혼자 진행했고요. 뭔가 밈 코인이 움직일 때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코인은 실체가 없고 그냥 이유도 없이 가거든요. 그 이유도 없이 가는 것의 최고봉이 밈 코인이다. 이 무댕이 같다는 것은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인판에서 조금 이거 긴장이 필요하다. 뭐 그렇습니다. 이 도지가 무엇입니까? 밈 코인의 대장 도지가 살짝 이거 51선과 21선 뭔가 돌려내고 있다. 요거 좀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시간. 오늘 일정은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두 기업의 실적 발표. 기대치가 좀 높아서 걱정인데 어제 ASML도 기대치가 높았는지 실적 발표 후 하락을 좀 많이 했었죠. TSMC가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본장에서 무빙이 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바로 무빙보다 본장에서의 무빙이 더 중요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은 오늘 좀 소극적으로 치킨 한 10마리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단타. 장이 좋을 때는 단기 매매를 좀 자주 하고 있고요. 장교 멤버십에서는 좀 길게 보는 매매. 시드 자체는 장교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는 시드가 훨씬 더 커요. 단기 매매는 그냥 소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지난 3월 급락 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사요나라긴 사요나라인데 시장을 떠나지 마라. 시장을 떠나버리면은 재진입 타이밍을 좀처럼 재울 수가 없다. 시장에 계속 붙어있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일부 비중은 그래도 시장에 붙어 있어야 물을 타든 추가 매수를 하든 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마세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 비중 조절은 하고 넘어가더라도 시장을 떠나면은 되돌아오는 타이밍은 항상 지금과 같은 많이 올랐을 때 되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